시시콜콜 택시 오늘은 울진하고도 죽변 앞바다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바다 하면은 우리가 좀 시원한 느낌도 들지만 왠지 한편으로는 좀 쓸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뭐 귀여를 희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소멸화돼가고 있잖아요. 네.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농어촌 지역 할 것 없이 청년 인구 감소가 굉장히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어촌 지역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현재는 지금 어촌 지역 가구 수가 4만 호. 그리고 2045년이 되면 어촌 지역의 소멸 지수가 81.2%에 달해서 소멸 고위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은퇴하면은 고향에 가고 싶다, 뭐 농촌으로 어촌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정작 돌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은 또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다양성이 있는 이 어촌이 왜 도대체 미래가 안 보일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어봐야겠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울진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래요. 지역 소멸 위기에 닥친 어촌 이대로 둘 수만은 없다는 오늘의 손님 모셔서 시시콜콜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지금부터 들으러 갑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는 공간인지 궁금해요, 원장님. 저희 그 환동의 산업연구원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경상북도의 바다의 공간은 내륙의 6.8배입니다. 6.8배이고 그 해안선의 길이는 537km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존하는 소재들, 해양 소재들을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 개발, 그리고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해양 교육 프로그램을 주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그쪽에 바다에 온 기여인입니다. 이제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본인 직접 이제 귀여를 예, 하신 장본인이시고. 직접 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업 관련된 일을 지원해주고 기술 개발하기 때문에 저는 광의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러다 보면은 뭐 업 하시는 분들, 어촌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실제로 많이 힘들어 하세요? 당연히 힘들죠. 힘든 이유가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소재들이 자꾸 빈곤해지고 있고 오늘 뭐 말씀하시겠지만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 아주 현실적인 애로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촌은 빼놓을 수 없죠. 어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택시로 모셔서 차근차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여기가 울진 죽변, 네. 바닷가를 멋지게 끼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죠? 네. 원장님도 이 바닷가를 늘 보고 사시겠어요? 좋은 점들이 많지요? 당연히 출퇴근할 때도 저는 가급적이면 네.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이쪽에 그 어촌 마을을 끼고 오는 도로를 택합니다. 멋진 바다를 보면서 산다는 거는 사실 낭만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싶지만 네.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 좀 우리가 풀어보면 좋겠어요. 원장님, 연구소 안에 보니까 귀촌귀여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거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환동의 산업연구원 그 기여귀촌센터는 작년 4월에 경상북도로부터 그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기여 비율이 전국의 2.9%입니다. 한 10% 정도를 상향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어촌 마을에
도시민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어촌 소멸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래요.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려면 지금 실태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어촌 소멸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요, 원장님? 2000년도에 그 어가 인구가 25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1만 명 수준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어촌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39세 이하 청년 어가 2000년도에 4만 8천 명에서 2018년도에 2만 1,000명 수준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그 많은 반이나 반도 넘는 청년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테지만 진단이 좀 나왔습니까?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어촌에서 멀어지는 건가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그 고생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그 생각들 많이 합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시설, 환경들이 미흡합니다. 게다가 교육 시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네. 아마 저는 그런 그 몇 가지 사회적인 부족한 부분이 공동화 현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작 어촌 마을 자체에 있어서는 어촌 마을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뭐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예. 뭐 그게 제일 큰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경제가 뭐 발전할 수가 없죠. 전부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라지는 순간 작지만 모든 동인이 되는 이런 산업이 주춤하고 후퇴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뭐 사실 경북 귀여귀촌 지원센터가 생긴 것도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나요? 예, 저희 그 지원센터는 이제 기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여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좀 이론 교육도 하고 기여하면서 나름 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기여 선배님들 멘토 풀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쉽게 소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현장 적응을 위한 애로 요인을 극복을 하도록 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가 홍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서울 지하철역, 저도 서울 갔다가 지하철에서 마주쳤었는데요. 그 광고판을 저희 기관 센터에 전화가 와가지고 기여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리고 내가 경상북도에 그 기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한동안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SNS에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봤거든요. 예, SNS 귀염이라고 귀여운 캐릭터도 예, 맞습니다. 있고 굉장히 더 흥미롭게 봤었는데 또 의외로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어촌 마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요, 거기가? 예, 잠깐 말씀드리면은 포항 방석 1위를 첫 손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어촌계 진입 장벽을 그쪽 방석 1위에서는 아예 물골 터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길래 그렇게 됐죠? 이쪽에 생업에 종사하는 기간, 그리고 어촌계 가입하는 조건, 소위 말해서 돈이죠. 가입 자금을 아예 해소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하나 또 이렇게 그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그쪽에서 그 스킨 스쿠버 업으로 창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다이버들이 어촌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단으로 수산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어민들하고의 그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예 소위 말해서 입어료를 어촌계 마을이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도 좀 그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방석 1위가 정말로 좋은 사례다. 이거는 대한민국에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방석 1위가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해양수산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입장벽인 것 같거든요. 이 어촌계 가입 여부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어려운 숙제인 것도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말씀을 듣다 보면 풀려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진입장벽이 아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좀 전에 성공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항 방석 1위의 경우처럼 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여인들의 경우도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부디 확인하셔가지고 기여하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귀여인들 말고 살고 계신 어민들한테는 사실 뭐 좀 우리한테는 좀 부담하고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촌계에 들어가는 자감들은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풀려야 될 숙제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받아들이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생각이 되어 있나요 지금? 그 해소하는 부분은 어촌계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생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을 드리면 기존의 어민들께서도 문호를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또 귀여를 꿈꾸게 되는 분들도 더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귀여를 준비를 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귀여의 준비 과정 요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여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미래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그럴 것입니다.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선업을 한다고 치면 면허를 어떻게 따고 그리고 거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 상세한 부분이 단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는 1년 정도 어촌 마을에 오셔가지고 살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그분들 어촌에 있는 어민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도 형성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봉착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 경북 기업기촌센터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살갑게 지원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의 소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소멸화 돼가는 과정은 사실 좀 가슴도 아프고 그러니까요. 씁쓸하긴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 좀 다행스럽다 여겨지는 것들은 그것만큼 대비책이나 지원 사업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정책들이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어촌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괜히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요. 우리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들을 받고 있는지, 환경은 어떤지 이것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우리 지역에 이 미래의 어촌 청년 리더들이 모여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네. 오, 그거 좋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거기서 들으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 학생이시고. 학생이고. 예. 우리가 그 어촌의 미래를 알아보려면 교육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맞아요. 위해서 교육 현장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학교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학교는 해양과학인을 육성해서 미래의 수산업의 프론티어가 될 수 있는 성실한 기술인을 육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가 아주 뚜렷하시네요. 네. 또박또박 뚜렷하시고요. 네. 아주 이해가 쏙쏙 됐어요. 네네네. 옆에 지금 훤칠한 학생도 있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학생회장 공동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앞서서도 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학교에 여러 가지 실습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도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실습실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배가 아닙니다. 그러게. 네. 야, 이게 뭔가 분위기가 막 뭔가 울렁울렁한 느낌도 들고. 실제 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해양산업기술과 학생들이 어선어업의 항해 실습을 위한 선박 시뮬레이터실입니다. 오. 네, 오늘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이 오늘 상황에 맞게 영일만 항해를 시뮬레이터실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똑같이 배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막 멀미가 나는 느낌이 나는데 네. 지금 여기 바닥이 움직이는 거는 아니죠? 네, 바닥은 움직이지 않고 이제 화면으로 보는 것만 오늘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게. 네. 그림을 보다 보니까 어질어질한 게, 저도 모르게 이게 새우깡을 하나 던질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학생은 직접, 우리 동희 학생은 여기서 체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장점들이 좀 느껴졌어요? 일단은 진짜 현실감이 들어서 어색하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고, 저희가 또 미래에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니까 미리 연습하니까 오히려 또 거기에 대해 또 도움이 된다고 또 느꼈습니다. 실전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진 거군요. 네, 이 선박 자체가 지금 오징어 배인데 네. 저희가 어선어업을 항해하는 초급 어선 항해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배도 오징어를 잡는 그런 실제 존재하는 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공간을 비롯해서 이 교육의 현 주소가 우리 어촌의 미래란 말이에요. 네, 그 맞습니다. 미래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금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사업은 경북 오천의 청년 리더들이 귀여할 수 있는 청년 리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언젠가는 귀여해서 어촌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귀여의 의미, 목적은 어떤 건가요? 저희 사업에서의 기여란 본질적인 의미는 취업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갖추어서 창업을 하는 사업체를 이루는 것이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네네. 우리 어촌이 가지고 있는 숙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왔어요. 일선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서도 네네. 우리 어촌 자체가 지금 많이 소멸돼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부분은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느끼고 있으실까요? 저희가 실제로 3개월간의 현장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 어촌을 나가야 되는데 어촌에 사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고 싶어도 현장 실습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동익 학생은 처음에 그 어촌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학교를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꿈이 그러면은 이렇게 배를 타는 거였어요? 일단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여기 동해 앞바다에서 작은 배를 모시고 고기를 잡으시는 그런 업이었는데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해 나가시고 제가 또 지금 성장하면서까지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나도 아빠처럼 이제 작은 배는 아니고 이제 큰 배를 타면서 좀 전 세계를 좀 누비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학교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여기 다니는 학생들의 생각들도 좀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해양과학고 친구들은 모이면 어떤 얘기해요? 우리 뭐 나중에 뭐 어촌에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보자 이런 얘기들 하나요? 네, 애들이 배를 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애들이 우선적으로 또 이제 고기를 잡아서 서로에게 막 선물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너는 대게를 잡고 나는 뭐를 잡았어? 네. 와, 저희가 얘기도 하고. 네네. 아니 그 동익학생처럼 뭐 어촌에 조금 더 살고 싶다, 어촌에서 나의 성인의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냥 그런 쪽으로 생각한 애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선 힘드니까, 무조건 힘드니까 배를 오래 타면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잘 없고, 조금만 타서 일단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거의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원양어선을 타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수단으로서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나 보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 아이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뭐 학교에서나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예. 제가 듣기로 이제 학교에서 경북 농어촌 청년 리더 양성 과정을 이제 선생님께서도 또 맡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저희가 현장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선박이 구축되어 있지만 양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수산물 가공할 수 있는 또 실습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가까운 구룡포로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실제로 어촌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끼리도 단합이 잘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이 실습을 갔을 때 그 사업체들의 분위기를 적응하지 못하고, 또한 사업장님들의 마인드 자체가 경제적인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교육과 사업장으로 받은 교육의 어떤 온도차로 인해서 좀 더 마음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양식장도 이제 동해안에는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을 하려고 하면은 남해안이나 제주도로 가야 하는 네네. 그래서 예산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현장 실습하는 데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어촌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을 배울 기회가 참 별로 없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갈 때 어선어업에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 학교 배에 해마지호가 있습니다. 해마지호에서 실습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취업을 해서 배로 바로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겠다 느끼시겠어요. 이런 네네. 부분들이 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도 혹시 있으실까요? 실습실이 잘 구축이 되어야지 학생들이 충분히 실무 역량을 키워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시뮬레이터실도 억 단위의 돈이 들고 스마트 양식장은 몇십억 또는 몇백억이 드는 실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교육하시는 프로그램대로 잘 귀여해서 성장해내는 것이잖아요. 네네. 귀여워하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 그 학생들이 얼마나 적응하는지 네네네.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는 것은 귀여라는 것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미이고 취업이 아니고 창업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숫자를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동익 학생처럼 원양어선을 타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받침이 되었을 때, 재정적인 게 되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선어업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 양식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가는 것은 목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현장 실습을 어촌에 갔을 때 가장 호의적이고 고무적이었던 것들이 귀여하는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촌에서 민박을 하신 분들이나 또는 조금 쉽게
과메기 수산물 가공을 한다든지 오징어를 가공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점점 나이가 어려져서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현장 실습을 위한 어떤 그 교육을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다변화돼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젊은이들의 거리가 많이 늘어났다. 네네. 그걸 이제 앞으로의 미래로 봤다라는 또 증거가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좀 반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젊은 사업체분들께서는 SNS,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시고 계셔가지고 비록 이제 인프라가 그 어촌에 구축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국적으로 판매를 통해서 도시에 사는 삶보다는 더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네네네.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교육과정들이 있었어요. 동의학생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관심이 갔고 실제로도 재밌기도 했었어요? 우선 일단 작년 여름에 갔던 일본 국외 체험 활동인데요. 거기서 부산에서 하마유호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항해실로 가서 그 조타 기기도 만져보는 그런 실습도 했었고, 일본에서 그 수산 쪽으로 관련된 사람한테 그 강의를 받는 것도 재밌었고, 스킨스쿠버 중에서도 제일 초급 단계이긴 해도 그 오픈워터 자격증을 딸 수도 있었고, 뭐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이랑 그런 실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받다 보면 그 어촌 생활에 대한 로망이랄까 기대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약간 비싼 돈 주고 약간 그 해산물을 사 먹는 방면에 저희는 굳이 돈을 주지 않고도 직접 잡아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조업을 나가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바다에 돌고래 떼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것도 보면 굉장히 좀 그런 거 감동, 본 적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감동적이고, 여기서 만약에 정착을 하다 보면 일단 혜택과 장점은 무수히 많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거든요. 동의학생만이 아니라 친구들 많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어촌생활을 꿈꾸는 학생들끼리는. 네, 그런 얘기를 좀 낭만적으로다가 좀 하기는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너는 이거 잡아, 나 저거 잡아올게.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좀 교육도 하고 변화돼 가는데, 사실 우리 동의학생이 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꿈을 갖고 입학했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조금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배를 탄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쉬는 날이 없고 이제 항상 이 망망대해만 보면서 살아야 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여가 생활 그런 것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좀 청춘을 좀 버리는 것도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요새 좀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선장이 되는 게 몇 살 때부터 꿈이었어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건 언제쯤일까요? 고등학교 2학년 들어와서 이제 학기 초 때 딱 어떤 이유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 특강을 하러 한 번씩 오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뭐 무조건 좋은 쪽으로 얘기는 해주시는데 저는 거기에 반면에 좀 부정적으로 들렸다 해야 되나? 그런 얘기가. 네. 약간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주변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 듣고 나는 배를 타야겠다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하는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 지도하면서 이렇게 진로 변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제로는 귀여를 희망을 하다가도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제일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어촌 지역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장 실습이나 이런 취업을 하고 싶어도 포항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저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신다면 저희가 동의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기여에도 관심을 가지고 창업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동의학생은. 하지만 또 동의학생을 보고 따라오는 후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고, 본인의 목표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꿈에 대해 일단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일단 자기의 진로에 대해 그런 생각을 확고히 가졌으면 좋겠고, 필요한 자격증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후배님들이나 친구들도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도 지금 미래의 어떤 청년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끌어주시는 말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힘을 합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명의 귀여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그리고 공공기관, 사회, 그리고 경북이 다 합친다면 귀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정착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의 경쟁력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학생들이 어촌의 경쟁력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의 미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도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